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자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방해하고 수사팀을 해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수사권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은 장관과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양두구육이란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판다는 뜻인데요. 검찰개혁이라 쓰고 수사방해 검찰 무력화라고 일른다. 저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대통령의 측근들, 조국, 유재수, 송철호 울산시장 이런 분들이 국기 파괴라고 할 만한 위법 사실들이 점차 드러나고 있고 그것을 검찰이 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아보기 위해서 검찰 인사로 수사팀을 해체하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이런 시도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이후나 임기 후반에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어떻게든 좀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이 꼼짝 못하도록 공수처장을 비롯한 수사관들을 대부분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정비리와 싸우고 있는 검찰이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계약 중의 계약이고 헌법에 반하는 조치이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준비되지 않은 졸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사권이란 것이 내가 인사권자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늘 이 정권은 필요하면 인사권은 내 것이라 그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데요. 지금 수십 년간 쌓아온 검찰 인사의 원칙이나 룰들을 다 깬 인사였고요. 임명장을 주면서 우리 윤 총장 이렇게 칭찬하던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노골적으로 하여튼 핍박을 하면서 손발을 다 잘랐어요. 저는 그중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역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수립되고 지금 70년이 넘었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을 여당 대표를 한 사람이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하더라도 법무부나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데 선거 총선을 앞두고는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왔는데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총선에서 선거사범도 처리해야 되고 중요한 사건 수사해야 되는데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여당 의원 신분을 가지고 가 있어요. 이것부터 아주 잘못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법무부나 검찰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고요. 우리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그다음에 그 반부패부장 이런 사람들 좀 중요 수사 중에 있는데 작년 7월 달인가 임명이 되어서 5달 겨우 넘었는데 다 해체하고 대검 참모 8명 중에 감찰부장 한 분 빼고는 몽땅 다 허쳤어요. 그것도 다 좌천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로 강변하더라도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냥 뭐 국민들 안중에도 없이 다 내친 인사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이전에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환경비서관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개입한 수사를 환경부 장관하고 했었는데 거기에 관여했던 동부지검장, 동부지청부장 다 옷 벗거나 자천됐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을 누차 보이고 있죠. 그래서 법치주의를 깨고 검찰 수사팀을 방해한 그런 아주 나쁜 인사다.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즉 인사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다양한 검사들이 들어가서 참모진을 꾸리는 게 맞죠. 검찰청에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검이 수사 지휘하는 게 과연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인가? 저는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이 앞뒤가 오히려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법원과 검찰은 조직 원리가 다릅니다. 지금은 많이 약화됐지만은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검찰의 독립성이 외부의 권력이나 부당한 힘으로부터 왜곡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검찰 자체 내에서
예를 들면 처음 임관한 검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결정을 할 때 누군가는 시정을 해야 되고 국가 전체 검찰권의 행사가 통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무슨 대검의 수사 지휘가 준사법기관에 맞지 않다는 것은 저는 전혀 포인트를 잘못 잡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장관 또는 법무부 장관의 새로운 대통령의 그 지시와 추천을 서로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탈검찰 방식의 법무부 장관의 생각을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그 가족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위 적폐라 그래서 적폐 수사라 그래서 상대방들에 대해서 무지하게 수사할 때는 즐기고 박수를 치다가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 우리 편이겠거니 해서 임명을 해놓았다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을 이제는 내쫓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지만은 자기들에게 저렇게 수사를 하니까 이제 와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유로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내치고 있다는 걸 다 알아요. 알고 수사 과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전혀 과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상 토론에 나와보면 압수수색을 몇십 건 했다. 수사 결과가 빈약하다 그러는데 내용 하나하나 보십시오. 자녀의 이 허위 인턴 증명서들, 그다음에 장학금 관계, 뭐 여러 가지 하나하나 사건들이 다 수사가 돼서 클리어돼야만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의문이 제기되는데 듣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확인하는 과정이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중죄를 지어야만 되는 겁니까?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은 제기된 위법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다 수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수사가 결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민주당이나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수사 내용 별거 없다, 과하다, 검찰 과하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면 적폐 수사할 때는 왜 그렇게 그런 주장을 안 했습니까? 네.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검찰총장은 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고 하는 검사들을 보호하고 거기에 칼을 들이대려는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은 대통령의 입장에서 검찰을 견제하고 이런 과정이었어요.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검사들을 법무부 장관이 소위 인사권이라는 걸 가지고 수사를 못하게 중간에도 인사를 하고 오지로도 보내고 이러니까 이 의견을 검찰총장이 대신해서 전하는 과정이 이 34조 1항 과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함부로 권력이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하는 검사들을 내칠 때 총장이 막아주는 장치예요. 이것이 없으면 그냥 어느 날 인사 발령 이래가지고 서울지검 특수부에 무슨 열심히 수사하는 검사는 어디 저지청으로 가. 이런 걸 미리 검찰총장이 알아서 안 됩니다. 이런 장치거든요. 이게 그냥 검찰의 무슨 검찰총장의 위세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장치고 이것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마련된 건데 이제 와서는 이걸 무력화시키고 있어요. 잘못된 만들어 놓은 관행을 우리가 따를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니 이게 관행 논쟁으로 빠질 것이 아니라 법을 안 지킨 거예요.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안 들었는데 무슨 이걸 자꾸 관행 법을 안 논쟁으로 지켰다니 무슨 법을 안 끌고 지켰습니까? 가서 관행이니까 위반해도 된다 이래 이야기하면 법을 안 되고 안 지켰다고 어떻게 볼 수 그다음에 있습니까, 지금? 네. 검찰의 문제가 상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딱 그렇습니다. 상권력에 대해서 전방위로 수사를 하니까 지금 검찰이 온갖 네, 알겠습니다. 권력이 온갖 이유를 들어서 자, 핍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상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대통령 특별감찰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있어요. 검찰은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고 거악이 잠들지 못하게 하는 부서인데 거악 척결에는 전문화된 이 특별수사부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수가 23명에서 43명까지 늘었어요. 이걸 줄이려면 처음부터 줄였어야 되는데 자기들 필요할 때는 무려 2배 가까이 늘려서 온갖 적폐 수사를 한다고 다 하다가 이 특수부나 이런 데는 속성상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들이댈 수밖에 없어요. 이 인원이 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 결국 정권 실세들
그다음에 여당 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 칼날을 향하니까 이제 와서는 직접 수사 줄인다 그러면서 이제 3년 지나서 온갖 특수부를 없애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자체도 우선 자기들을 향하는 칼끝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번에 검사장들 다 저렇게 날리고 난 다음에 수사 실무자들이 아직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다음에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이런 사건들이 계속 수사가 진행될 텐데 이 사람들은 최소 보직 기간이 1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해서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직제를 없애버려야 돼. 직제가 없어지면 1년이 안 되어도 어디로 인사이동하는 것 자체가 허용되니까 중간 수사 간부들을 이 수사팀에서 다시 쫓아내기 위해서 1년 안에 전보 못하게 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걸 줄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법이 살아있는 권력의 전담 수사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뒤에 토론에 나오겠지만은 네. 저는 우리 당론과 달리 공수처를 만들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왜냐?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장을 야당이 임명하게 해라. 지금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해 놓고도 검찰총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렇게 싸워서 다시 자기 마음에 속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려고 지금 공수처를 만들었어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하든 간에 지금 구조에서 공수처장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이 뜻하는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아니 전혀 그건 나중에 토론에 나오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살아있는 토론하겠지만 권력에 그렇지 않다고 대해서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예.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하려면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추천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명해서 대통령이 추천을 안 잠깐만요 한다고 했었죠. 하고 그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통령 주변 권력이나 이런 거 지금 이거 딱 그겁니다. 대통령 주변 수사하니까 지금 검찰이 저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건데 그것을 대통령 임명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우리나라의 수사 사각지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당론과 달리 공수처를 만들 때 공수처장은 야당이 추천해야 된다. 그래서 우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야당 추천을 받아들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도 많았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들이 대략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왜 안 받냐 이거예요. 여기 와서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감찰관도 비워놓고 임명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적 허위 사실을 얘기하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자료를 다 가지고 속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 알겠습니다. 내용이기 때문에 공수처장에 대한 토론은 살아있는 네. 권력 수사를 네.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명분을 달아서 지금 수사팀을 해체하고 하고 이러고 있는 거죠. 우리 헌법과 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시행되도록 해야 될 책임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속한 기관에서 대한민국 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치주의가 파괴된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내놓은 변명이 궁색하기 짝이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할 때 피고인의 성명, 압수할 장소, 압수 대상을 다 적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은 무효인데요. 법원이 압수할 장소와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내놓았을 리가 없고요. 그것이 범위가 좀 크니까 아마 청와대에서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검찰이 축소해서 최소한 이것만이라도 좀 내놓으라고 목록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또 청와대에서는 영장에 없는 걸 당신들이 냈다고 오히려 압수 범위에서 줄여서 꼭 필요한 것만 정해서 내놓았는데 그런 이유로 거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협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조항을 보면 군사시설의 경우에 시설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청와대가 군사시설인지 아닌지는 다툼이 있습니다만은 안보상황실이라든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 비서관실이 근무하는 그 여민관이란가요. 거기에 지방자치비서관실 뭐 이런 데 압수수색이 어떻게 그게 군사시설인지 첫째 의문이 가고 그다음에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울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경찰이 어떤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가 공약을 만들어줬는지 안 만들어줬는지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한 자치비서관실의 압수수색이 어떻게 국가안보를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전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직접 압수수색 영장이 안에 들어가서 경내에서 집행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미 제출 형식으로 다 됐는데 이번에는 그거조차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조국 수석까지 책임이 가고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조국 수석이 여러 군데서 부탁을 받았다는데 부탁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리고 직제상 조국 수석의 위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울산시장이 대통령과 30년 지기고 울산시장이 선거 당선되는 것이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을 정도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수사가 막힘없이 진행되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의원님께서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당사자라고 국민들이 믿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대통령까지도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해야 한다는데 이것은 지금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되는 사람의 서류 적법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지금 일주일 이상 거부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법치주의 파괴고 돌려 생각하면 무언가 감추어야 될 것이 드러나면 큰일 날 일이 있기에 이렇게 무리하게 공권력 집행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대통령 취임 선서 국헌을 준수하고 해도 어긋나고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대통령이 아주 잘못하고 있다. 압수수색에 지금이라도 빨리 응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영 의원이 속한 그 정당에서 있었을 때 청와대에 이렇게 압수수색한 적이 있습니까? 검찰총장이? 있었죠. 아니 있었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때 압수수색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어떻게 했어요? 그 서면으로 해가지고 이미 제출 한 번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받았죠. 예, 제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왜 거부하는 겁니까?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그 자, 그때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어떻게 했냐 물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얘기한 다음에 들으시죠. 최소한 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법원이 최종적으로 한 판단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따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안 되니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위기라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논점을 흐리고 있을 뿐만 알겠습니다. 아니라 자, 청와대요? 제가 여러 차례 네. 토론을 나오고 저희 상대에 나온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우리가 최고로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곳곳에 드러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 안에서 합리적으로 국민의 뜻에 맞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당선됐다 그래서 전지적 황제적 대통령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체계는 사법적인 것이 문제됐을 때는 법원의 영장이 집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가 내가 대통령인데 청와대인데 이 영장이 어떻고 그것 자체가 상권 분립을 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깬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교수 6천 몇 명이 나서서 이 청와대의 이 압수수색 영장 거부에 관해서 법치주의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참 한심하게 들은 것은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나가더라도 청와대가 제출 안 하면 그만인데 이미 제출 안 한 적이 있는데 왜 또 영장을 신청하느냐. 이것이 쇼가 아니냐.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출하지 않은 것이 불법인데 그것이 마치 정당한 것인 것처럼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 안 될 건데 보이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 아니냐. 그런 압수수색 영장을 대한민국 법원이 뭐 때문에 청와대에 대해서 발부해 주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와 상권 분립에 대한 사고 자체가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민주당 의원들에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종걸 그래서- 의원 발언 듣고 나서 저희가 네.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서 여러 그 지지를 받고 하신 분이 그 탄핵을 받았습니까? 보십시오.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아니. 어느 뭐로 보나 뭐 당선되면은 무슨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 느낌을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저는 그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관해서는 이렇게 아주 우리가 국소한 지금 송곳 같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사유로 거의 같은 그 비서관실에 재차 연속해서 그것도 그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깊이 의심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 군사적 비밀 지역에 청와대에 이렇게 그냥 매번 능사로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것들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논쟁하다가 그게 이제 꼭 필요하면 저는 이미 제출 방식으로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미 다 조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 지금 말씀하시는 압수수색가 무슨 대통령의 그런 무슨 이제 그 국정 태도에까지 저는 확대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모든 한 사람의 한 5년 내지 한 그 이상의 기간을 완전히 꽉 묶어 둘 수 있는 검찰의 무소불위의 수사 권한으로부터는 그 논쟁은 조금 그것도 좀 섞어가면서 하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서 보면
우리 검찰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못한다. 자기 식구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고 눈 감는다. 그다음에 일반 사건에 있어서 국민의 인권 보호에 철저하지 못하다. 이 세 가지인데요. 이번 윤석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잘해요, 오히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모든 수사기관은 아무리 유능하고 잘된 조직이라도 권력은 절대 권력을 가지면 부패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민의 인권과 관계에 있는 수사를 하는 데는 서로 견제와 균형이 철저히 작용돼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검찰이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검찰 권한이 좀 비대했어요. 줄여야 되고 개혁해야 되는 데는 공감하는데 이번 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설치는 너무 절차적으로도 문제이고 그다음에 졸속이다. 제가 공수처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만은 이번에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도 소위 패스트 트랙에 들어가면서 사법개혁특위에서 거쳐야 되는 180일을 거치지 않고 57일을 빼먹었어요. 저는 이것이 현재 판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 58일을 지키지 않고 빼먹었느냐. 선거법하고 4+1 당이 서로 야합을 했는데 이 57일을 지키면 선거법이 1월 29일에 표결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리하게 밀고 간 이 절차적 하자가 저는 가장 큰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해방 이후에 6, 70년간 해오던 이 수사 체제를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신중하게 혼란이 없고 국민의 인권 보장 진실 발견에 도움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너무 졸속이었다. 이것이 패스트 트랙에 걸고 심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은 법사위나 사개특위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로 가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의 인신구속이나 재판과 관련된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도 위반되는 말하자면 아주 졸속이고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7월에 시행이 된다고 하지만은 시행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혼란과 시행착오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 불기소 의견으로 하는 게 기소로 바뀌는 것보다 5배가 10배나 된다고 아니, 그러는 그건 게 전혀 아직- 잘못 알고 물론 계세요. 이제 그건 뭐 수사 통계 오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법은 무죄율하고 예, 예. 저 그러나 무혐의가 기소로 그것도 바뀌는 만만치 않은 거하고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계세요. 검찰이 물론 정치적 목적이라든지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대략 검사장이나 고검장급에서 임명을 했어요. 하는데 대통령이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 임명하죠. 자기 수사 안 할 사람 뭐 이래 임명을 하는데 그래도 검찰의 속성이 범죄를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이러는데 검찰총장의 스타일에 따라서는 상권력을 눈 감은 사람도 있고 또 윤석열 총장처럼 상권력의 부정비리도 과감하게 들이대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은 고위층의 부정비리를 없애기 위한 것이 공수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러려면 그 목적을 다 달성하려면 야당 측이 공수처장 선임의 주도권을 가지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저는 완벽한 견제 시스템이 구축된다고 봐요. 공수처 검사들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요.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공수처야말로 정치적 의도는 검찰이 상권력을 수사하는 것을 제어하려는 목적 하나, 헌법에 근거 없이 검찰이 수사하는 사건을 초기에 공수처에 통보를 하게 돼 있고 공수처는 필요하면 그 사건을 빼앗아 갈 수 있게 돼 있고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검찰 위에 있는 기관으로 설계해 놓았어요. 그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대법원장이든 검찰총장이든 추천위원회가 엄격하게 있어요. 그러나 한 번도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는 사람을 추천해 본 적이 없어. 눈 가리고 아웅이고 또 우리 공기업 같은데 사장 추천위원회 있잖아요. 그 추천위원회 제대로 돌아갑니까? 다 무슨 오다가 내려오면 다 오다대로 자, 하고 알겠습니다. 이래서 네. 공수처장도 역시 네. 대통령이 자, 적는 사람이 올 테고 네. 그다음에 이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까지 그 총장이 있어요. 그래서 문 대통령을 지켜줄 거예요. 오히려 공수처에 좀 더 과감하게 힘을 좀 실어주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늘 국민들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 상권력에 대한 수사가 무디어지는 건데 저는 공수처 역시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총장 임명할 때처럼 상권력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수사를 하라는 취지라면 야당의 추천권을 주면 간단하게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 때 만들어서 소위 우병우 수석의 부정 비리를 찾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특별감찰관을 3년째 비워놓고 임명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권력은 자기를 수사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상 권력의 부정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든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말이다. 속이는 말이고 앞으로 시행되면 누구 말이 맞는지 보겠습니다만 오히려 상 권력을 지키는 쪽으로 기능하지 청와대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는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기관이고 위헌적인 기관이고 옥상호고의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이 자꾸 저 네. 특별검찰관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거 옛날 이 정부가 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명입니다. 아니 그걸 왜 안 해요 그래? 그거조차도 안 하면서 그걸 뭘 지금 공수처를 그런 얘기하는데 것이 사실 그런 것이 너무 있었으면 많은 시간을 유재수 특별검찰관, 유재수 감찰관 같은 감찰 경우는 중단 사건이나 이런 그거 자꾸 것들이 얘기하시면 진적에 별- 다 별 걸러졌을 의미도 거예요. 없는 자, 아니, 상권력에 알겠습니다. 대한 감시의 네네. 기관은 있는 네. 제도도 안 하면서 무슨 알겠습니다. 새로운 제도를 다 한다 충분히 그래요. 말씀하신 것 같고요. 현재 의원님께서 이번 토론 동안 상당히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및 공수처 설치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셨는데요. 개혁의 방법이 개혁이 아니라 개학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는 아까 토론 중에도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헌법상 근거가 없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법이 정한 57일을 거치지도 않은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옥상오고의 기관이다. 오히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려면 공수처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는데 여당과 대통령의 영향력 하에 있어 이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기능을 뺏어서 전혀 검증되지 않은 데 던져주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전에 잘못했던 그런 것들을 차차 고쳐가는 것이 개혁인데 이것은 국가 수사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지 결코 개혁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빙자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방해는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 대통령의 최측근 조국, 유재수, 송철호를 향한 수사뿐만 아니라 그 수사와 관련성이 있을 더 상층부를 향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를 문재인 대통령 정권에서 깨고 있고 이것은 두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부끄러운 대목으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재직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또 공범이 처벌받으면 공범의 형 종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고 권력 대통령이 관계된 부분이 있다면 이번에 넘어간다고 해서 끝날 일은 아니다. 그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 졸속으로 미진하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는데 이 일을 저지른 정부 여당이 책임지고 시행 전까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해둡니다. 이 검찰 개혁인가 개학인가라는 주제로 진행해본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